정책 플랫폼 코리아TV 정책 플러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오늘은 정책 플러스를 선보이는 첫 시간인데요. 정책 플러스에선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정책부터 알면 돈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골라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 플러스 첫 번째 시간. 네, 오늘은 어떤 정책을 국민 여러분께 소개할지 조대익 PD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책 플러스의 조대익 PD입니다. 사흘 뒤가 바로 추석이잖아요. 아마 지금부터 명절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이맘때쯤이면 가장 부담되는 게 바로 명절 장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요즘 물가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외식 한번 하면 정말 10만 원은 우습게 나가더라고요. 회사원들은 점심값도 부담이 돼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한 끼를 해결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빵 가격표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에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인데요. 한 누리꾼이 1년 동안 빵집에서 일을 하며 가격이 오를 때마다 사진을 찍어뒀다고 합니다. 1년 사이 빵 가격이 36% 오른 건데요. 이 한 장의 사진만 봐도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가파른지 단번에 체감이 되죠? 자, 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실까요? 네, 자, 병원 영양사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병원 영양사인데요. 이거 찐이에요. 식재료 가격이 너무 올라서 진심 반찬 나갈 게 없어 유유하면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사실이 새삼 피부로 와닿습니다. 정책관님과 교수님은요. 요즘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구나라고 언제 실감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직장인으로서 물가를 먼저 체감하게 되는 거는 식당에 가게 되거나 자동차를 몰 때입니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8,000원 하던 점심 식사 가격이 9,000원으로 오르고 네. 휘발유 가격도 얼마 전까지 보시면 전국 평균이 리터당 2,000원을 넘지 않았었습니까? 이에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언제 물가가 올랐다고 실감을 하시나요? 예, 저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음식점에 가보게 되면 종종 보다 이제 그 대부분의 그 메뉴들 가격이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그 뭐 머리를 이제 자르려고 갔더니 이제 네. 그 커트 비용도 서비스 비용인데 상당히 네.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속에서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비 6.3%를 기록했죠. 그렇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휘발유 가격도 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다소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정부는 한층 더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에는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한 번 인상하면서 물가 잡기에 나섰다고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4회 연속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달 한꺼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에 이어 이번에 0.25%포인트 인상되면서 연 2.5%가 됐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는 배경에 보면
지금 이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소 좀 수요를 좀 진정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게 되면 사실 은행에 돈을 맡겨서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내가 돈을 보유하고 있고 또 그 보유하고 있는 돈으로 일반 거래나 소비 지출을 하게 되는 기회비용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가계로 보면 예전보다도 이제 소비를 더 늘리기 어렵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물가가 더 오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원인은 공급 측면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공급 측면의 정책은 단기간에 쉽게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수요 측면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물가로 인해서 모두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과연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정책관님? 예, 국민 여러분들의 팍팍한 살림살이를 인식하고 있게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지난 8월 11일 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어서 8월 26일에 6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 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고 갔는지 화면으로 확인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뒤로. 여기다 올려놓으면 자기 아파트 딱 떨어뜨려 주는군요. 단기적으로는 긴급 대응 플랜을 통해 채무 조정과 신속한 재기를 돕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거듭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도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또 하고 계시는 점포도 단순한 점포가 아니라 어떤 기업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정부도 이러한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의 그 점포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막 정책을 발표한 단계이긴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잘 자리를 잡는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의 그런 상대적인 피해가 더 컸을 것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없다면 이렇게 우리 사회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또 소외계층의 이런 생활이나 이 어려움들이 더 가중될 것으로 이렇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또 다각적인 그런 지원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경제는 기본적으로 순환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어려운 계층들이 다시 일어서서 정말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런 취지에서 정부의 이런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6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내놓은 정책들 가운데 좀 더 보완했으면 하는 점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도 제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그 민생 지원을 하는 여러 가지 그 대책 정책들이 많은 부처에 대해서 그 역할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획재정부가 가장 그 중심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관련 부처들 간의 어떤 그 정책들을 잘 조율하고 그리고 그러나 여러 가지 지원 방안들이 서로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6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말고도 소상공인들이 꼭 알아야 할 알짜 정책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상공인들께서 코로나19 위기 이어서 물가 상승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정부는 자금 흐름 측면에서는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명절 자금을 역대 최고로 지원함으로써 당면한 자금애로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매출 측면에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인당 할인 한도를 높인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대규모로 발행하고 7일간의 동행축제와 같은 특별 할인 행사도 열고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기회를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가장 부담되는 게 아마 추석 명절 장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물가 상승까지 계속되고 있으니 국민들의 걱정이 더욱더 크지 않나 싶은데요. 올해 명절 차례상을 준비하는 비용 또한 많이 올랐죠? 추석을 3주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품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은 30만 1,000원, 대형마트는 40만 8,420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추석과 비교해서 9.7% 오른 수치입니다. 네, 물가 고공행진에 따라서 생산자나 소비자들 모두 추석이 반갑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조 PD님,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식탁 물가나 먹거리는 삶과 직결되는 품목이다 보니 명절 차례상을 차리기가 겁부터 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2020년 추석을 며칠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 차례상을 준비하기 위한 사람들로 시장은 인산이를 잃었습니다. 추석엔 준비할 게 참 많죠. 과일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전도 명절 차례상엔 꼭 올라가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에 나와보니 사야 할 것 무척 많은데 어째 소비자들의 지갑이 쉽사리 열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비싼 물가 때문인지 뭘 하나 사려고 해도 망설여지게 되는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안 오른 게 없다 보니 소비자들은 추석이 마냥 반갑지만 않다고 합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고 진짜 그 코로나 시대에 지금 서민들은 더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고기도 많이 올라서 정말 필요한 것만 사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과일 또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갖고 정말 필요한 거, 그것만 사야 될 것 같아요.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공급받는 품목들 중에 여기 아마 닭강정집이니까 밀가루, 시중 같은 것들 그런 품목들이 물가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지금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용유나 밀가루는 이제 점점 또 상승 중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닭강정이다 보니까 닭을 취급하는데 지금 닭값도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부자재로 이제 뭐 꼬지나 박스나 뭐 고무줄이나 저희가 쓰는 이제 소모용품들도 지금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제수용품들은요, 이제 손님들이 그러세요. 5개 살 거 3개밖에 못 사, 4개밖에 못 산다고. 중간에서 오는 거를 조절을 못 하잖아요. 거기서 올라오는 대로 팔아야 돼서 좀 힘들 때가 많아요. 고물가로 인해 어느 때보다 힘든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요? 물가 안정을 위해 바라는 거는
정부에서 좀 이제 그 유통 과정 같은 거를 좀 직접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그런 거 따로 좀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 과정을 우리가 많이 거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떻게 소비자하고 막 닿을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좀 저렴하게 소비자한테 또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그래도 정부에서는 많은 이제 재정을 풀어야 되는데 저희 상인들한테 제일 좋은 거는 아무래도 지역 상품권이라든가 온누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역 화폐라 이런 상품권 위주로 많이 정부에서 풀면은 그게 저희한테 그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비자, 상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바람까지 들어봤습니다. 현장에 나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추석을 앞두고 물가에 대한 부담이 정말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정책들 덕분에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물가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정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 여러분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통해 20대 성수품의 가격을 1년 전 수준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석 전 3주간 평시에 1.4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집중 공급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발행하였는데 이 역시 전년 대비 1.8배로 사상 최대 규모로 지원하였습니다. 셋째로는 대형마트와 협의를 통해서 대대적인 할인 행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서 올해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만 물가 지표상으로는 가격 인하가 아니라 가격 할인이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물가 통계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특히 주부님들의 고민이 클 것 같은데요. 아직 추석 명절상을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정책만 꼼꼼히 따져봐도 알뜰하게 추석 차례상을 준비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는데요. 최대 30에서 4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똑소리 나게 추석 장 보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찾은 김진희 주부의 집. 결혼 20년 차 베테랑 주부이지만 요즘 유난히 고민이 많다는데요. 고기며 채소, 생선까지 명절에 준비해야 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추석을 앞둔 진희 씨의 고민, 아마 며느리라면 대부분 공감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저희 시댁이 좀 전통적으로 잘 이렇게 차리시는 분들이라서 저희가 준비할 게 되게 많아요. 냉장고 속 남은 식재료까지 확인하고 이제 장을 보러 나설 차례. 그런데 장을 보러 나가나 싶더니 식탁으로 직진하는 진희 씨. 뭘 하려는 걸까요? 주부 9단 진희 씨가 알뜰하게 추석을 준비하는 비법은 바로 이 태블릿 화면 안에 있다는데요. 대체 뭘 이렇게 열심히 보나 확인해 봤더니 다름 아닌 온라인 쿠폰을 활용해서 장을 보고 있었네요. 마트나 전통시장에 가도 이제 저렴하긴 한데 추석 되기 전에 이제 이런 인터넷 몰에서 할인 행사도 하고 쿠폰을 이용해서 구입하면 한 30에서 40% 정도 더 할인해서 저렴하게 살 수 있거든요. 추석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이유는 정부의 할인 쿠폰 지원 정책 때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5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 안정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한 여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고물가에 집중호우까지 겹친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최대 65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혹시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 라는 문구가 보이면 망설이지 말고 클릭! 정부가 준비한 다양한 할인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석이 바로 코앞인데 지금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언제 오나 걱정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도착하는 신선 배송 쇼핑몰에서도 정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렇게 김진희 주부가 온라인 장보기를 통해 할인받은 혜택은 어느 정도일까요? 13만 5천 원 어치를 구매하고 결제한 금액은 8만 7천 원. 34%나 할인을 받았네요. 친환경 제품도 많이 팔고 할인 품목도 많다 이렇게 하는 인터넷 쇼핑몰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때부터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를 했고요. 이게 만 원에서 이제 7천 원 할인 받는 거거든요. 할인된 금액으로 이 물건들을 사고 있어라는 되게 뿌듯함이 들어요. 이번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행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9월 12일까지 계속됐는데요. 채소, 육류뿐만이 아니라 추석에 필요한 제수용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차례상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데요.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하려면 전통시장만한 곳이 없죠. 조금이라도 신선한 식재료를 고르기 위해 꼼꼼히 확인하는 주부. 그리고 휴대전화로 결제를 하는데요. 스마트한 결제 방법 속에도 장보기 비법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요. 고마워요. 물가가 되게 많이 올라서 지금 하나하나 사기가 조금 겁이 나요. 근데 그나마 저는 이제 모바일 상품권을 사니까 한 10%라도 절약할 수 있어서 그거는 좀 기뻐요. 알뜰 장보기 두 번째 비법은 온라인 상품권.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비롯해 지역 화폐를 구입하면 1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추석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찾을 땐 꼭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저희 엄마가 원래부터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만 알게 됐는데 이제 제가 시민 기자로 활동을 하다가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좋은 게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이제 저도 홍보하고 그때부터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9월 한 달 동안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까지 높이기로 했는데요. 상품권 구매는 상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수료가 안 나가잖아. 카드 수수료는 나가는데 모바일은 안 나가잖아요. 좋죠. 카드 수수료 무시 못하겠죠. 카드비보다는 많이 좀 전략이 되죠. 예. 그래서 서로 소비자하고 상인하고 유대관계가 좋아지게 더 나았죠. 예. 3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아직까지 추석 차례상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이용해서 알뜰하고 넉넉하게 추석 명절을 준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70만 원을 구매하게 되면 7만 원을 할인받는 꼴이 돼요. 그렇게 이렇게 조금 샀을 땐 모르지만 그게 뭐 1년 동안 만약에 물품을 구매한다고 하면 꽤 가격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귀찮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분들도 이거를 좀 구매해서 쿠폰이나 아니면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책관님 어떻게 보셨나요? 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부님께서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주부님들이 민생경제 전문가가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할인 쿠폰의 경우에 전통시장에서 1인당 할인 한도와 할인율이 더 높으니까 우리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민생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석하면 가장 힘든 분들이 서민을 비롯해서 취약계층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지금 이렇게 그 추석을 맞이해서 그 전통시장 상품권이라든지 뭐 할인 쿠폰 적용 같은 건 상당히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그런 뭐 지원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이 가운데 보면 상소득은 그대로이거나 아니면 또는 뭐 다른 요인으로 해서 감소하는데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더 취약 소외계층이 겪는 어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기초 수급 대상자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생계급여가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뭐 중위소득도 오르고 소득지표가 오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인상되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이 물가 상승률보다는 훨씬 더 그 인상률이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 이렇게 그 취약 소외계층이 겪는 상대적인 그 어려움들을 좀 생각해서 좀 더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거라 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책임은 뭐 국가와 지자체가 같이 공동으로 한번 이렇게 이런 그 어려운 민생 문제를 대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네, 사실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해서 또 활용법을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정책관님,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들이 꼭 알고 혜택을 꼭 받았으면 하는 민생 정책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에는 기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정되던 것을 주택, 교육급여를 받으신 분들도 연말까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신 분들은 주민센터를 통해 바로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던 저소득층 대상 기저귀, 분유, 생리용품 구입 지원 단가를 7월부터 인상하였습니다. 이를 내년까지 연장하여 시행할 예정이니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제도권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을 추가로 발굴하는 데에도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긴급생활지원금의 경우 추경 이후에 자격을 갖추게 4만 4천 가구를 추가 발굴하여 8월 19일까지 지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들 꼭 놓치지 말고 잘 준비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를 비롯한 다양한 민생 정책들을 알아봤는데요. 조 PD님, 국민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가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추석 명절 민생대책위원회에 취재를 하다 보니까요. 국민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정보가 있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혹시 이런 메시지를 받는다면 절대 누르지 말고 그냥 지우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요. 주관기관이 기획재정부로 돼 있네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정말 지금 하는 민생 정책들과 거의 유사해서 분명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관심이 가고 또 내가 혹시 지원 대상자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링크를 한 번쯤은 클릭해 볼 것 같습니다. 정책관님, 기획재정부에서 실제로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추가 지급 신청이라고 돼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국민 여러분께 직접 사업 시행과 관련된 문자 안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안내는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문자는 스미싱 문자이며 추석을 앞두고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9월 중 피해 사례를 보도자료 등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수사단도 7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기획재정부뿐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해서 저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에서 기관 사칭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37%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하니까요. 명절 기간엔 더욱더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님, 정부가 앞으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어떤 준비와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가요? 네. 지금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이 어려운 긴 터널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이제 우리 경제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어떤 실질적인 그런 대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예전에 이미 외환 위기를 또 우리 국민들이 잘 단합해서 또 어떤 정부의 주도하는 정책에 잘 따르고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움도 이렇게 정부가 좋은 정책을 잘 선별해서 준비하고 시행을 하고 또 그것을 이제 국민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공감을 얻고 이렇게 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정말 잘 지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정책관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고 이에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설명드린 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각종 대책을 소상히 설명하여 지원 정책의 활용도와 체감도를 높이는 것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국물가정보연구원에 따르면 추석 명절 과일이 가장 저렴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합니다. 현재 채소, 과일 등 대부분의 제수용품들이 폭염과 폭우의 영향으로 품질은 낮고 가격은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좋은 품질의 재료를 저렴하게 구매하려면 최대한 추석에 가까운 날에 구매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도 저희는 국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책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